자, 어디 영점의 118번째 시간이고요. 현재 시간은 2024년 5월 1일 오전 6시 12분입니다. 벌써 5월달이 됐군요. 네, 그렇군요. 3분의 1이 지났군요. 올해. 그렇습니다. 시간이 참. 어쨌든 원래 제가 지난주에 방송 업로드를 못했는데 그 범죄도시 4를 보고 이제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뭐 범죄도시 사실 뭐 대단한 또 리뷰를 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대하던 바대로 나왔던 영화여서 사실 뭐 크게 할 말이 없었는데, 보다가 하나 제가 꽂힌 생각이 하나 있어서 그걸 잘 풀어보면은 흔하디 흔한 영화 리뷰 속에서 제 거는 좀 그만의 색깔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생각을 조금 뭐 잘 설명하기 위한 논리를 좀 찾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도 좀 찾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원래 투자하던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게 여길 모든 시간을 쏟아붓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쵸. 핑계라고 하면 핑계일 수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뭐 흐름은 잡았으니까 얼른 이제 마무리해서 범죄도시 4 리뷰도 올리도록 하고, 일단은 챌린저스를 오늘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극장에서 거의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범죄도시 4에 비해서 밀려서 많은 상영관을 못 잡았기도 했고, 근데 평가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방 내려가 갔더니 또 찾아보면 몇 개 또 생기고 이렇긴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영화의 완성도에 비해서 많은 상영관을 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엔 범죄도시 4 때문인 이것 때문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뭐 스포츠를 잘 모르고 봐도 영화 가끔 보는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말이죠. 네, 상영관이 많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참 챌린저스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구성의 신선함이 일단 좋았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삼각형 같은 느낌이랄까요? 뭔가 그 쨍한 듯한 그런 느낌도 좋고, 네, 그런 어떤 젊은 남녀들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도 좋고, 네, 뭔가 신선한 이야기 구성이라는 것도 좋아서, 네, 그 슬픔의 삼각형이 생각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또 스포츠 영화라는 게 사실 약간 소년 감성이 좀 많은데, 그 뭐 꿈과 열정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좀 몰입이 되어 있고, 사랑은 아직 좀 깨닫지 못한 그런 소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스포츠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의 어떤 소년스러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요거는 그걸 좀 넘어서서 뭐 욕망이라는 코드로 스포츠를 또 해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또 뭐랄까요, 어른의 사정이 적절하게 잘 들어간 스포츠 영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또 스포츠 영화를 많이 본 입장에서는 또 신선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주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좋은 날씨에 좋은 환경에서 하죠. 주로 날씨 좋은 곳에서 테니스를 많이 치니까, 그러니까 일사량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 많이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특유의 그 쨍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높은 태양 밑에서 선수들이 뻘뻘 흘리지만 하늘은 높아 맑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또 잘 나와서 좋았습니다. 네, 특히나 그 하드코트라고 하죠. 그 하드코트가 이제 색깔 대비가 아주 알록달록하니 이쁜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또 잘 보여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소리가 그 펑펑펑 터지는 게 아주 청량하니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테니스 중계를 가끔 보는데, 특히나 뭐 호주 오픈을 좀 좋아하는데, 그 호주 오픈의 그 하드코트가 참 이뻐서, 그리고 공 튀는 소리가 참 좋아서, 사실 뭐 테니스를 그렇게 꾸준히 챙겨보는 건 아니지만 그 보는 만에 많은 그 눈이 시원하고 소리가 재밌어서 이렇게 그냥 보게 되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맛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그 젠데이아 또 배우의 매력이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엄청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이 두 남자가 한 여자에게
청춘을 다 바쳐서 살아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또 볼 수 있어서 네, 젠데이아 얘기도 좀 나중에 뒷부분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테니스 30대 가위바위보 그리고 좋은 스포츠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서 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테니스라는 키워드죠. 이 영화를 관통하는 소재인데 그러니까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상당히 그 직관적인 스포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간의 결투를 구기 종목으로 바꾸면 테니스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규모의 어떤 전투를 스포츠로 바꾸면 축구가 되는 것처럼 이거는 개인 간의 결투를 이제 구기로 스포츠로 바꾸면 테니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펜싱과 비교가 될 만한데 펜싱은 이제 보호구를 차고 그다음에 칼을 휘어지게 만드는 걸로 인해서 살상 가능성을 낮추고 그래서 스포츠로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접적인 이 결투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결투에 참가한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를 놓은 다음에 그 대신에 몸과 칼을 몸으로 타격하는 대신에 라켓으로 공을 타격하게 만든 걸로 바꿔서 스포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사실 전쟁에서 필요한 혹은 뭐 사냥에서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몸을 살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형시키는 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데 테니스는 이제 1대1 결투를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당히 두 사람의 관계성이 잘 드러나 보이는 스포츠. 어떻게 보면 이 감정과 두 사람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보이는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직관적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니스가 점수 세는 방식이 조금 어려워요. 뭐 일단은 게임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총점 제도 아니고 게임 숫자를 획득한 게임 몇 게임을 먼저 획득하면 세트를 따고 세트를 몇 개를 따면 이제 게임을 이기고 이러고 그다음에 뭐 듀스가 있고 타이브레이크가 있고 근데 그게 좀 점수 재는 방식이 좀 헷갈린다 뿐이지 그걸 제외하고는 상당히 직관적인 스포츠라서 보는 재미가 충분히 있는 스포츠인데 어쨌든 그걸 잘 설명한 영화 같아요. 일단 이 테니스라는 게 두 사람의 관계성이 참 잘 보이는 스포츠인데 이게 그래서 수많은 어떤 감정이랄까요? 관계랄까요? 이런 거를 녹여내기 좋은 스포츠고 그걸 잘 포착해서 만든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 사랑의 감정이든 두 사람의 우정이든 뭐든 복잡한 어떤 시기심이든 그런 어떤 감정들을 스포츠라는 종목이 아주 드러내기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도 많고 중간에 경기 공이 계속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서브와 서브 넣는 시간에 항상 휴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선수들의 어떤 표정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정을 읽을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플래시백을 넣을 수 있는 구성도 많은 거죠. 야구 경기에 광고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종목의 특성도 이제 잘 활용해서 만든 영화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 TS라는 것이 이 상대방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뭐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당겨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구나를 알면 그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걸 역이용해서 공을 멀리 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이제 바운드 라인 플레이가 강하면 발리를 유도하거나 이런 식의 계속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걸 또 역이용해서 점수를 따내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리고 뭐 상대방을 읽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어떤 정신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자기 스스로는 그 자기 감정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신체 능력을 다 사용해야 되는 코트 전반을 뛰어다니면서 팔의 정확한 어떤 힘 조절을 통해서 공을 보내야 되고 또 공을 세게 때렸다가 약하게 때렸다가 힘 조절을 계속 해야 되는 어떤 신체적이든 지능적인 거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스포츠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그런 에너지를 쏟아냄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둘 수 없다. 무조건 나 혼자 해내야 된다라는 그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폭발적으로 집약시켜 놓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테니스 경기가 펼쳐지는 그 시간이. 네. 그렇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영화에서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니스 경기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속이고 막 상대방을 완전 그냥 이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이런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스포츠인데 겉으로는 아주 신사적인 모습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귀족 스포츠에서 출발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감정은 부글부글 끓는데 태도는 차분해야 되는 그 역설적인 모습이 아주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두 사람만 코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건데, 그러니까 감독 코치가 관중석에서는 볼 수 있지만 뭐 중간중간에 전달 사항을 전달할 수 있지만 코트 안에는 선수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로지 두 사람만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을 투사하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뭐 팀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적 선수가 있어서 감정을 흐트릴 수 있는 대상이 또 있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자신의 감정이 흐트러지면 금방 경기력으로 나타나는 또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멘탈을 살짝 놓으면은 그 공 넣는 타이밍이 살짝 늦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라인을 금방 넘어서 실점으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멘탈 스포츠적인 면이 아주 또 강한 거죠. 그 야구가 뭐 멘탈 스포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테니스에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야구는 팀원이 그래도 9명이나 되고 나한테 그 곡 타구가 안 올 수도 있고 또 쉬는 시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멘탈 터지는 스포츠는 테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물론 뭐 야구도 상당히 멘탈 스포츠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폭발적인 어떤 스포츠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테니스가 이거를 이제 사랑을 설명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알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 두 남자가 싸우는 경기 코트 안에 관중석 한 가운데 또 타씨가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중세 봉건 시대에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창을 들고 돌격하는 두 기사를 본 듯한 그런 구도죠. 그거 비슷한 구도죠. 그걸 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라는 이 종목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만든 영화고 또 그걸 잘 드러내서 이거를 사랑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잘 활용했어서 테니스를 잘 꿰뚫어 본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고요. 저도 테니스를 배워보고 싶은데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본 키워드는 30대라는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포츠 영화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이제 20대 초반 막 아직 인생에서 원숙함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경험이 좀 부족한 그냥 마음만 앞서는 그런 느낌의 시기와 스포츠가 많이 잘 붙기 마련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서 원숙해진, 그렇다고 아예 노예해버린 나이가 아닌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느낌의 30대가 주인공이라는 점이 아주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아직 젊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기 어리기만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이 30대들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참 재밌었는데, 30대라는 이 나이가 청춘을 지났지만 그렇다고 아직 늙은 건 아니고 슬슬 자신의 고정된 삶의 형태를 만들고 그걸 잘 갖고 나가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좀 빠르면 이미 고정을 해놓은 사람도 있겠죠. 좀 늦었으면 아직 그걸 찾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뭐 고정된 삶을 어쨌든 시작하는 나이대인데 그게 마음이 들면 드는 대로 또 불만이 있고 들지 않으면 들지 않은 대로 또 불안함이 남아있는 그런 시기. 그렇지만 20대보다는 경험과 어떤 재력이 좀 있어서 여유가 있어지고 불안도 덜 하지만 아직도 삶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여기서 만족해야 될지 아니면 더 도전해야 될지, 체력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또 책임질 게 많으니 도전해서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는 그런
어떤 오묘한 시간, 뭐 각자의 나이대가 다 힘듦이 있고 좋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제가 그래서 30대여서 그런지 상당히 공감을 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이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뭐 88년생쯤 되는 것 같은데 뭐 87년생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뭐 제 나이 또래 비슷한 그 거기 또래들이어서 주인공들이 그래도 공감 가는 부분이 꽤나 또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런지 그 또래들끼리의 어떤 시기 질투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친구들끼리의 질투 때문에 막 사귀고 고백하고 헤어지고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또래 집단끼리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찌질하고 이런 감정들도 나오잖아요. 이 플래시백 과정의 20대 파트에서 그런 것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대 중반부터 약간 청춘이라고 표현하면 한 10년, 15년을 이미 이제 피 끓는 시간을 거치면서 막 어느 정도 커리어 부분에서는 좀 성공을 이루고 실패도 하고 또 사랑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어, 경험을 많이 쌓아온 나이인가 된 거죠. 음. 그래서 오히려 또 막 불안한 마음, 또 실패하면 어떠지 이런 마음도 있는 그런 시기를 잘 표현했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그 피 끓는 듯한 마음이 있는 느낌. 20대 때 이런 실수를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수정해서 내가 원래 세웠던 목표를 지금은 좀 멀어졌더라도 다시 좀 따라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특히 그 타시 같은 경우는 유망한 선수였는데 무릎 부상으로 일찍 선수를 접었다 보니까 그 선수로서 펼치지 못한 자신의 꿈을 이제 남편을 통해서 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아주 잘 보여서 아주 좋았던 부분이 있고 또 패트릭 같은 경우도 30 넘어서까지 뭐 주요한 커리어를 쌓지 못하고 챌린저 대회나 돌아다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내가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들을 보면서 여전히 30대 분들이 꿈을 꾸고 꿈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나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는 게 뭐 나쁘다, 비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마인드니까 그걸 뭘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또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싶어하는 나이 마음도 남아있는 나이대구나. 네 그렇게 저도 많이 느끼는데 그거를 이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아주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남녀의 20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돌이켜 보면서 저 애들처럼 어차피 제 또래인데 저렇게 사고 치고 막 쏟아 붓고 감정대로 막 했다가 뭐 욕도 들어먹고 막 미쳤지 하는 행동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20대 때 있었어야 되는구나.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저도 약간 저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고 저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헤어지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많이 했고 너무 쓸데없이 신중했고 고민을 많이 했어서 더 어떤 내 감정대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새파랗게 젊다는 게 뭐 한 미천이나 뭐 노랫말도 있는데 사실 요새 많이 좀 깨닫거든요. 저게 진짜 보니까 아는 거구나. 저 에너지라는 게 이게 몸이 늙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사라져 가는데 이 젊음이 갖고 있는 어떤 투박하지만 피 끓는 그런 에너지가 정말 소중한 또 자원이구나라는 걸 요새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저지르고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뭔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좀 더 이렇게 저지르지 못한 것 같아서 뭐 나름 저지를 거 저질렀지만 더 그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인생이라는 게 감정대로 사실 저지르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대단한 고민을 해서 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그냥 감정적이었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주입받은 걸로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이 감정이 저지른 일을 이성으로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는 거라고 정의한다면 그냥 그래 더 저질렀어야 될 텐데 그죠? 네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게 있었을 텐데 뭔 그냥 뭐 칸트라도 된 듯이 그냥 신중했던 것이 어떤 저의 어떤 20대를 풍부하게 만들지 못한 것 같아서 인생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죠.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물론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의 생각이 있고 그때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만한 선택이 있었다라는 걸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저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쏟아볼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건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더 뭐 돌아간다고 하면 또 깨지고 또 깨질 일이 많아서 귀찮겠지만 그 깨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주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 어떤 청춘들을 이 세 명의 배우가 참 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었던 게 이 가위바위보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재밌었어요. 물론 극화다 보니까 좀 더 저렇게 인생이 꼬일 수가 있나 저렇게 얽힐 수가 있나 싶을 정도 싶은 사건들이 좀 많이 얽히게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뭐 영화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막 비현실적이진 않잖아요. 아 진짜 저런 세 명의 남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이렇게 이런 얽히고 설킨 어떤 인연들을 잘 이야기 속에 비벼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흥미롭게 본 부분이 세 사람이 모두 서로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열등감이라는 어떤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저렇게 아등바등 서로 싸우고 막 애정하고 이러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청춘의 시기에 가장 열정적인 시간에 세 사람의 어떤 인생사가 오지게 얽혔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것이고 그 분노가 끝나고 화해할 때 그렇게 극적인 것에는 그만큼 많은 것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부분이 서로의 어떤 이 13년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긴 기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이 분명히 존재하고 일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거죠. 네. 어떤 때는 뭐 일과 사랑 둘 다 승자인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일도 사랑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사랑은 좀 괜찮고 일은 실패하고 이런 식의 얽히고 설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어떤 이 대꾸복꾸라고 네, 인생의 어떤 오르락내리락과 인연과 이거를 이제 뭐 어떤 복잡한 함수처럼 잘 비벼놓은 것 같아서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또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열정이 생겨서 상대방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또 빛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또 상대방을 이용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과 만나면 나도 멋있어 보이겠지 하는 마음이 솔직히 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단순히 소개팅 할 때도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도 상대방의 조건을 보는 것이 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 때문에 나도 덕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잘 보여줬던 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면이 자기의 면적도 그 사람에 대한 욕망, 뭐 사랑도 있지만 자기에서 출발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걸 숨기지 않고 잘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색깔이 진짜 일방적이고 지고지순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욕망들이 겹쳐서 사랑과의 감정과 욕망이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 포인트를 숨기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잘 표현했다는 부분도 아주 좋았어요. 자, 아까 다시 가위바위보로 돌아가서 이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겠죠. 사랑과 커리어. 근데 타씨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랑에서는 승자일 것 같아요. 두 남자 모두
13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타시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타시는 사랑은에서는 항상 승자지만 두 남자가 갖고 있는 커리어 면에서는 완패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나이에 무릎 부상을 입었고 뭐 3년 정도 뭐 보조 선수를 하다가 뭐 그만두게 되는, 그리고 코치로 전업하게 되는 커리어를 겪은 거니까 어린 시절 꿈꿨던 어떤 테니스 선수로서의 성공은 가장 멀리 떨어진 선수가 된 거죠. 가능성이 아예 닫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두 남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우월감도 있지만 커리어 면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종적인 코드들도 나오던데, 흑인인 내가 백인 남자 두 명을 내 마음대로 다룬다는 자신감도 있고, 또 그런 거기가 그 인종적인 면에서 자신감을 느낀다는 점은 돌려 말하면 흑인이라서 느끼는 컴플렉스도 있었다라는 말이어서 두 남자들 상대로 나도 내 자신의 커리어를 펼쳐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어떤 마인드도 보여줘서 아주 양가적인 감정을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아트로 넘어가면, 아트는 이제 사랑에서는 실패죠. 어떻게 보면은 타시와 결혼은 했지만 이 패트릭과 타시의 관계를 볼 때 이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원했던 관계였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근데 결국엔 타시가 나보다는 패트릭을 더 좋아했구나를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커리어 면에서는 이제 타시와 패트릭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라는 스폰서를 받는 거를 봤을 때 그 이제 조코비치가 받는 스폰서거든요, 유니클로가. 그러니까 그만큼 괜찮은 선수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타시와 패트릭이 원했던 입지에는 아트 혼자 올라가 있다라는 점.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테니스 선수로서 패트릭한테 상대 전적을 지는 점은 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잘 얽히게 설키게 해놨고, 패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에서는 결과적으로 타시의 마음을 얻은 남자는 패트릭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커리어가 완전 박살났기 때문에 네, 사랑에서는 이겼지만 커리어에서는 패를 했죠. 그래서 아트를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 마음을 아주 폭발적으로 비벼져 있는 관계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 얽히고 설킨 관계가 테니스 경기의 결과로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이제 다시 재해석이 될 텐데, 그래서 경기 자체보다는 이 경기 자체가 갖는 의미가 더 재밌어서 경기를 끝까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결말은 좀 경기 결말이 이제 끝까지 안 보여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코트를 넘어가서 두 선수가 껴안고 그 껴안는 두 남자를 보고 타시가 만족하는, 아주 즐거워하는 걸로 끝났는데, 이게 뭐 알겠습니다만 뭐 그러면은 세 사람 다 화해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뭐 세 사람은 동시에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1처 다부재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스포츠니까 승자가 정해졌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순간 그래도 경기의 결말은 나와야죠. 어차피 스포츠 경기라는 게 어차피 테니스에 무승부가 없는데 결말은 나오게 만들었으는 거 아닌가. 물론 뭐 테니스가 그 경기에서 아트가 이기든 패트릭이 이기든 간에 세 사람의 관계가 완벽히 또 리셋되는 건 아니죠. 어차피 그 관계는 남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경기 안에서는 이제 승부를 가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 개그맨 분들이 꽁트하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애매할 때 짠짜잔 이렇게 팍 끝나고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식의 끝내는 느낌인 것 같아서
따단 하고 끝나는 느낌이어서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까요? 뭐 어차피 그러니까 테니스 경기의 결과로 세 사람의 관계가 정리된다라고 관객에게 주입해놓고 테니스 경기에 대한 어떤 몰입감을 쭉 올려놓은 상태로 갔던 건데, 근데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말이 야, 뭐 그렇다 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지. 경기 결말대로 뭐 세 사람의 관계가 또 흐트러지겠어? 결국엔 또 그 사람의 관계들은 또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해. 그거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결말을 그냥 이렇게 갑자기 짜 나단하는 느낌으로 끝내버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결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납득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스포츠 테니스 경기 하나로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풀어내는 이 과정은 상당히 뭐 좋았어요. 어쨌든 좋았습니다. 한편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화해했듯이 이 세 사람의 관계가 13년 이후에도 이렇게 처음의 관계였던, 그러니까 두 소년이 한 소녀를 보고 빠져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두 남자가 애정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관계, 처음 만났을 때 18살 때 관계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두 남자 모두 타시아의 관계를 다 인정하고 약간 진짜로 말 그대로 뭐 1차 다구제적인 느낌으로 사는 걸 인정하는 결말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것이 세 명 다 행복하면 뭐 그게 행복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타시가 애초에 그 18살의 테니스 콤비 두 남자에게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인생이 더 해피하게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뭐 경쟁하는 라이벌로서 둘 다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으면서도 우정은 유지가 되는 그런 관계로 남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타시가 이 두 남자의 인생에 등장함으로써 완전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는 길은 막힌 거죠. 네. 물론 뭐 인생의 가정이라는 게 뭐 불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야 뭐 그들이 뭐 어쨌든 간에 세 분의 어떤 결정이 또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를 지켜보는 게 아주 재밌었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스포츠 영화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봤는데, 사실 이제 스포츠를 제가 워낙 또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 영화에 대한 관심도 일단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보고 재밌게 보고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실제 스포츠 중계와도 비교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보면은 스포츠 중계에서 항상 이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이 신경 쓰는 게 스토리텔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 플레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설명하면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CG로 만들고, 그 다음에 캐스터의 멘트로 전달하고, 이걸 계속 신경을 쓴단 말이죠. 왜냐면 물론 프로 수준의 높은 경기라고 하면 그 경기의 몸동작을 지켜보는 것 자체로 되게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도 이제 큰 감동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설명이 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는 건 선수들의 몫이고, 그걸 잘 전달하는 거는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의 몫이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은 항상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만드는데 이렇게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근데 스포츠 중계는 스포츠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만든 결과를 놓고 포장을 하는 것뿐인데, 스포츠 영화를 만드는 거는 스포츠라는 영화 속에 존재하는 스포츠 경기의 흐름까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갖다 쓰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경기의 진행까지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진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스토리텔링 뭐 감정 전달하는 또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보다 스포츠 영화가 갖는 장점이 네 그렇죠. 어쨌든 스포츠 중계가 그 스토리텔링이 만약에 잘 됐다고 하면 경기 수준이 좀 낮아도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시청자나 관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축구 한일전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축구 경기 중에 최상의 경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브라질 아르헨티나나 영국 프랑스 경기가 더 재밌겠죠. 경기 수준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나 한국과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일전이 더 재밌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좀 더 몰입돼 있고 거기에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에서 가장 큰 카타르시스나 실망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얼마나 그 경기에 몰입되어 있는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챌린저 경기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세 사람이 관계성이 터지는 이 중요한 경기가 정말 뭐 4대 메이저 오픈 결승전이었다면 사실 그 메이저 오픈이라는 그 경기의 의미가 훨씬 더 크게 보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관계성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관계성이 펼쳐지는 테니스 경기의 수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챌린저 경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4대 오픈에 나가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고 싶은 선수들이 뛰는 경기 뭐 야구로 치면 마이너리그쯤 되는 그 레벨의 경기지만 서사가 들어간다면 그것이 그 서사의 주인공들에게는 최고의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또 알려주는 또 좋은 교훈이 또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챌린저 수준의 경기를 설정한 것이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포츠 안에서 스토리텔링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설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저는 뭐 10년 전 벌써 10년 전이 됐는데 2014년에 제가 대학교 농구 동아리 회장일 때 교내 대회를 우승했을 때 그 경기 사실은 교내 대회이기 때문에 교내 뭐 그 수준이 높은 농구 경기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인생 최고의 경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항상 경기를 잘 못하지만 경기 수준으로서는 최고의 팀이 절대 아니지만 저한테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건 롯데자이언츠라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도 중요하다라는 이 교훈을 참 잘 던진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영화라고 해서 스토리텔링에만 몰두하면 또 스포츠 영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스포츠 중계와는 다르게 스포츠 자체보다 스토리텔링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스토리텔링도 이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상태에서 만들어야 그래야 더 재밌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챌린저스가 재밌는 거는 이 테니스 종목이라는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니스 경기의 진행과 세 사람의 서사가 잘 비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챌린저스의 구성이 테니스 경기 진행 과정 속에 이 세 사람의 관계의 시작, 세 사람의 관계에 틀어지는 계기, 뭐 다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계기 이런 거를 중간에 플래시백으로 계속 넣는 구성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난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플래시백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근데
같은 구성이지만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챌린저스가 같은 구성이지만 이 챌린저스는 맛있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조금 아쉬운 이유는 뭐냐면 테니스는 어차피 경기 중간에 끊어지는 시간이 꽤 많아요. 그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가운데 플래시백이 들어가는 게 어색하지 않는데 농구 경기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웬만하면 플레이가 그렇게 안 끊어지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구 경기의 특성상 농구 경기의 특성과 플래시백을 많이 넣는 영화의 구성이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테니스 경기 같은 경우는 플래시백을 많이 집어넣는 게 잘 어울렸다. 비슷한 사례로 야구 영화도 플래시백을 많이 집어넣어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야구 중계에 어차피 광고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근데 챌린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테니스 경기의 흐름과 특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야 테니스 경기에다가 세 사람의 로맨스를 집어넣으면 어떨까라는 이 발상이 잘 맞았던 거죠. 그만큼 테니스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구성이었다. 근데 대부분 스포츠 이야기의 구성이 뭐 로키나 아니면 뭐 로키를 안 보셨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영화가 뭐 국가대표나 우생순이나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먼저 그 저충우들을 보여주죠. 뭐 로키 같은 경우는 로키가 어떤 불우한 환경에 있고 그걸 이겨내는 과정을 먼저 보여주고 마지막에 스포츠 경기 생각보다 로키에서 마지막 경기 비중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세레머니 느낌인 거죠. 이 경기 장면이 국가대표도 마찬가지. 이 국가대표도 보면은 이제 이 불우한 환경에서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뭐 주인공은 뭐 입양아 출신인데 뭐 가족을 찾으러 왔고 뭐 이런 식의 뭐 막 서사가 얽혔다가 마지막에 그 스키 점프 한 번으로 해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구성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 장면을 사실상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감정을 폭발시키기 위한 장치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그 구성이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로키처럼 명작에 나오기도 하니까. 네, 챌린저스는 이제 그 경기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 스포츠가 들어간 게 아니라 스포츠 경기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꼴이어서 오히려 아주 혁신적인 어떤 이야기 구성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스포츠 테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 자체에 대한 묘사가 구렸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서브 넣기 전에 어떤 긴장된 표정이랄지 뭐 근육의 움직임, 뭐 쏟아지는 땀, 뭐 어떤 그런 공 하나 그 서브 넣기 전에 드리블하는 어떤 왼손의 손목 스냅, 뭐 선수들의 활동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현된 어떤 카메라 구도,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그 코트 바닥 밑에서 찍은 것 같은 그 느낌이랄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구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이 랠리가 진행되면서 느껴지는 일정한 박자의 테니스 공 튀기는 소리 뭐 이런 거 상당히 테니스가 주는 어떤 재미도 충분히 비주얼적으로 사운드적으로 잘 집어넣었다. 기본적으로 이 테니스 경기에 대한 이해도는 챙겨놓고 가고 있다. 그래서 재밌었던 거다. 역시나 이제 스포츠 영화라고 하면 스토리텔링과 스포츠 경기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둘 다 높아야지 재밌는 스포츠 영화가 나올 수 있다. 스포츠가 주는 어떤 감정의 폭발이라는 장치를 영화를 만든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이죠. 스포츠처럼 감동을 폭발시키는 어떤 소재가 잘 없으니까. 근데 막상 영화가 스포츠 소재를 가져가서 써먹고 싶었는데 써먹고 싶을 때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감정의 폭발이라는 그 달콤한 열매를 따먹는 데만 관심을 두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걸 까먹고 그 과실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과실을 따는 데 집중하다가 스포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장치로만 써먹는 게 관객에게 들켜버리고 관객은 이 영화의 어떤 감정선에 동의하지 못하면서 재미없는 스포츠 영화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챌린저스는 사실 여기에 스토리텔링과 스포츠 종목 이해도를 둘 다 잡았기 때문에 재밌는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이제 뭐 리바운드
작년에 나왔던 장항준 감독의 리바운드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사실 뭐 제가 애정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배경, 이게 실화의 배경과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의 흐름이나 뭐 실화가 주는 감동이나 이런 건 사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그 개인적인 어떤 환경이 그러해서 재밌게 볼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좋아하는 영화지만 리바운드에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연 배우나 감독이나 작가의 농구 이해도가 낮아 보인다라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산중앙고의 2012년에 4강, 그 준결승 신화가 준우승 신화가 아주 극적이었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재구성하는데, 그걸 제 영화 속으로 구현하는 데만 집중을 했을 뿐, 그게 워낙 좋은 이야기다 보니까 그걸 영화 속에 구현만 해도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좀 저는 그게 보였거든요. 근데 아쉽더라고요.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뭐 물론 공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막 이해를 아예 못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 사람 농구 좀 안 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냥 이 리바운드라는 영화도 이 스포츠 실화가 주는 그 감동을 빼먹기 위해서 만든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걸 뭐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결국에는 스포츠 한 종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제대로 쏟아부으면서 영화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리바운드가 그랬다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떤 대상을 놓고 쏟아부은 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 그 리바운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내 얘기 같아서 좋았지만, 농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젠다이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 듄 때도 보면 젠다이아의 매력이 진짜 팡팡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 챌린저스에서 젠다이아가 사실 뭐 매력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게 아름다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젠다이의 모든 매력이 다 보였던 어떤 피지컬적인 매력, 뭐 얼굴, 뭐 배우로서 당연히 비주얼적인 평가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어쨌든 뭐 그녀만의 당당함, 연기력,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어떤 구도 자체가 이 한 매력적인 여성을 좋아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 명의 남자를 동시에 사로잡을 만한 매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주 충분히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할리우드 배우 하면 항상 백인 남성, 백인 여성을 생각하게 됐었는데, 젠다이아라는 이 타입이 나오면서 이 어떤 백인 여성, 백인 남성이 주연일 거라는 어떤 생각을 깨부시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그 젠더나 인종이나 이런 어떤 예전처럼 사람을 선천적인 기준으로 어떤 구분하는 틀이 상당히 셌었잖아요. 그의 힘들이. 그런 힘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는 젠데이아가 이 시대의 아이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예.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그 당당한 매력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젠다이아 영화라고 하면 무조건 볼 생각이 들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털어봤고, 이제 마무리로 이 영화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오랜만에 그 외국 영화 보면서 아주 몰입도를 높게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가는 게 아깝다라는 느낄 정도로 아주 재밌게 보고 나왔고요. 뭐 매드맥스나 위플래시 정도의 그런 몰입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스포츠 영화 하면 저는 이제 항상 그 머니볼을 뽑았는데, 이 스포츠 영화 탑 2로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머니볼 못지않게 이 영화도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머니볼을 보면 될 것 같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
챌린저스를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고요. 참 좋은 시나리오고 좋은 연출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 로맨스 영화의 어떤 농도가 어떤 이해도가 요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 로맨스 물의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사랑의 설렘, 뭐 이별의 슬픔, 어떤 이런 씁쓸함, 헤어짐, 뭐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막 그리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감정의 하나만, 그 하나의 감정만 다루는 어떤 그 한 씬에는 감정이 하나만 나오는 이런 식의 영화들이 많은데, 사실 사랑이라는 건 사실 여러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잖아요. 사실 연인끼리 다툴 때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지만 자존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사람이 날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 건 알지만 뭐 나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도 같이 사귀어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복잡 미묘한 자기가 들어간 어떤 사랑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주 좋았고, 우리나라 로맨스들도 사실 좀 이렇게 내면에 깔려있는 이 모든 감정 밑에 깔려있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자기애랄까요? 그런 거를 표현하는 어떤 로맨스 영화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많이 표현해서 이 영화가 참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로맨스 영화들은 너무 이제 사랑을 뭔가 너무 신성시한 느낌? 네, 너무 달콤하거나 너무 슬프기만 하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만 많이 다루는 건 아닐까 싶어서, 뭐이 정도의 어떤 농도나 이해도의 로맨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챌린저스 편 마치도록 하고요. 원래 일주일에 한 편 꼭 올리는 거를 약속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렁뚱땅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나고 올리게 돼서 죄송 말씀드리고 조속히 뭐 올려서 페이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